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타인에게 다정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것이 우리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정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정함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상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감사보다는 더 많은 요구와 어쩌면 무관심뿐이었던 적이요.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다 보니 상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 같은 느낌. 제 친구 희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희진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항상 웃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동료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도와주었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희진 씨는 그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희진 씨는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모여 나누던 대화를 들으며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진이? 걔한테는 그냥 부탁하면 다 들어줘. 뭐 싫다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걔는 뭐든 다 괜찮다고 하니까 편하지. 그 순간 희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다정함이 더 이상 동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희진 씨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누구도 그의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희진이는 뭐 잘 지내겠지. 걔는 뭐든 긍정적이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희진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을까? 희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감정을 건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다정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느낌. 희진 씨는 이후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요청에 무조건적으로 내라고 대답하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희진 씨를 보며 처음에는 일부 동료들이 희진이 변했다며 서운해했지만 점차 그의 경계와 태도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진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에너지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결국 다정함은 더 이상 진짜 다정함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냥 습관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신도 희진 씨처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의 주제는 다정한 사람이 왜 인간관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진 씨처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정함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정함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어려움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희진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정함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왜 다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쳤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정함을 타고난 사람들은 주변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이 배려 깊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라는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정한 사람들은 자신이 피곤하거나 힘들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기대하는 완벽한 다정함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실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죠.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제 지인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사로 통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가 중재에 나섰고 누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이 일을 미루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는 묵묵히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왜 아무도 나에게 너도 힘들지 않니? 라고 묻지 않는 걸까?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저 내가 조금 더 참고 도와주면 모두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역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점점 짜증과 고립감이 커지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런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타인의 감정을 돌보는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듦을 이건 내가 약해서 그렇다거나 그냥 견디면 지나갈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리곤 하죠. 결국 그들의 다정함은 점차 의무감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라고 묻고 있나요? 혹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한 채 그저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정함은 분명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다정함은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을 항상 타인의 필요에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러한 심리적 딜레마가 어떻게 관계의 피로를 키우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줄이게 되는 이유는 사소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이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너는 항상 잘 들어줘서 좋아라며 칭찬을 하거나 너라면 괜찮을 줄 알았어라는 말을 던질 때 다정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말이 마냥 기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상대방의 기대가 점차 당연시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늘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으로 통했죠. 회의 준비에 도움을 주거나 타인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의욕도 생기고 보람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에게 부탁을 할 때 더 이상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라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어라는 태도로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다정함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는 도움은 누군가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 다정한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당연시되는 다정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이기 쉽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 어느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과 헌신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억압적이거나 의무감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된다. 프롬의 말처럼 다정함도 타인의 기대에 의해 강요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줄이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감정 노동에서 오는 피로입니다.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주로 직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정한 사람은 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기뻐할 만한 말을 찾아내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율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지거나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진심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은 억눌러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이를 견디기 위해 관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다정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다정함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때로는 거절이라는 선택을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다정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한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정함을 끝없이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정함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는 바로 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했고, 상대방이 웃음을 되찾으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작은 모임을 열었지만 아무도 그날의 주인공인 그에게 "너는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그는 그저 듣고 있는 역할에 머물렀죠. 그날 이후 그는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싶었지만 그게 결국 내 존재를 지우는 일이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위한 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했죠. 다정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거절의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절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행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그들은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경계란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선으로, 이 선을 명확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거절의 순간은 의외로 상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오늘은 내가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어라고 솔직히 말했을 때 친구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그 관계는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다정함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다정함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다정함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정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다정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돕고 싶다고 느낄 때만 그 다정함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면 그 다정함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정함을 표현할 때 "나는 이 일을 기꺼이 돕고 싶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역시 당신의 다정함을 고맙게 여기고 이를 당연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정함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습관적인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관계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기대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돌봄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와 시간만큼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다정한 성격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과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는 늘 살림과 음식 준비를 도맡아 하며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차려준 밥상을 받아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 후로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모임을 준비할 때 함께 나눠서 일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점차 그녀의 요청이 모임의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이처럼 다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미안함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의사 표현을 할 때 상대방도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정한 사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더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만의 시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정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다정함을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혹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정함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정함이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해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특히 타인의 슬픔이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되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정함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다정함을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한계는 다정함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타인에게도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정한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와 나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번에는 다정함이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다정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정함은 종종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친절이나 배려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하지만 다정함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정한 사람의 선택이 자신을 지치게 하거나 관계를 무겁게 만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정함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그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정함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기에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도왔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더 참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다정함이란 반드시 자기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중요한 업무로 인해 도와달라는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거절을 했지만 정당한 이유를 설명했고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동료의 이 말은 그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죠. 다정함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는 먼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는 우리가 왜 다정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다정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정함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뿌듯함? 보람?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부담감과 억울함인가요? 심리학에서는 다정함을 내면적 동기와 외적 기대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다정함이 진심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외부의 기대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지는 다정함은 우리의 감정을 갉아먹고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정함을 삶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다정함은 반드시 모든 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더 큰 다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고 오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적게 주지만 더 깊이. 이 말은 건강한 다정함을 실천하는데 좋은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정함을 나누는 방식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세요. 다정함은 꼭 큰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대화, 따뜻한 미소, 혹은 상대방을 향한 작은 관심도 충분히 다정함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다정함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다정함이 당연시되는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다정함은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다정함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내가 어떤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줄이는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정함이 주는 행복과 그 이면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며 다정함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삶에서 이 다정함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정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정함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이면서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관심, 혹은 누군가로부터 느꼈던 깊은 위로가
우리 안에 다정함이라는 씨앗을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때로 세상의 거친 바람에 흔들리고 심지어 뿌리가 뽑히기도 합니다. 특히 다정함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따뜻함조차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줄이고 거리를 둡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 선함은 다정함이라는 형태로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루소는 동시에 이 선함이 쉽게 왜곡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스스로를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다정함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정함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다정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계는 다정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둘째, 다정함을 나눌 대상과 순간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려다 보면 정작 진심으로 아껴야 할 관계를 소홀히 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제한된 자원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생각하며 그 선택을 스스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세요. 다정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정함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다정한 태도를 가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건강한 다정함의 기반이 됩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직장에서 늘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텅 빈 상태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다정함은 이전보다 더 진정성 있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정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가진 마음의 여유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질과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다정했나요? 그리고 그 다정함이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쳤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다정함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함을 이야기하는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다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